거짓으로 돈을 가져간 딸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기대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책을 사랑하는 명수는 40년 가까이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았지요. 은퇴 후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작은 오피스텔 2채를 마련해 임대 수익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명수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지요. 저녁이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36의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사위 태민도 IT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지요. 젊은 부부는 늘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수는 딸이 자존심을 구기며 부탁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명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그렇게 시작된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엔 쇼핑몰 재고 비용으로 12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건만 팔리면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명수는 이번에도 통장을 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2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명순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수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외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대요.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9세의 어머니 최순의 여사는 치매로 3년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건강하신 편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근데 엄마, 병원비가 문제예요. 얼마나 드는데? 일단 입원 준비금이랑 검사비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명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 어머니 잘 모시고.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명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매일 수진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가 검사를 받고 계시다며 좋아지실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되었을 때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치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요. 그래,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러는데 추가 치료비가 필요해요. 150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수는 이번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구나 싶어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알았어. 그런데 수진아, 요양원에선 연락이 없니? 보호자한테 상태를 알려주지 않나? 아, 그게 병원으로 옮겨서 연락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다 전달받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명수는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수는 또 2번 더 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재활치료비, 특수 약값이라는 명목이었지요. 명순이 보낸 돈은 어느새 총 8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생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외식 약속을 취소했고 새로 사려던 보청기도 포기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미뤘지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서 가족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법인데 말이죠.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져서 명수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기로 한 것이었지요. 화창한 봄날, 명수는 친구들과 즐겁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이 좋았지요. 점심을 먹고 카페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카페 골목을 지나가는데 명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 수진과 사위 태민이었습니다. 2사람은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렸습니다. 명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명순이 마지막으로 150만 원을 보낸 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산소호흡기 비용이 급하다던 그날 다음 날에 딸은 비싼 카페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옆에 있던 친구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미안한데 나 먼저 들어갈게. 명수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명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조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의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아순의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병원 옮기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이요? 아니요, 어르신 계속 여기 계세요.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시고요. 지난달에 정기 검진 받으셨는데 큰 이상 없으셨어요. 명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최근 3달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치료비, 약값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명수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00만 원. 명순이 보낸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며칠 동안 명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을까? 명수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쉽게 믿어준 걸까요?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지요. 명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올 수 있니? 태민이도 같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저녁 먹자. 아,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태민이 명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들어와. 명수는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이었지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할머니는 어떠시니?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곧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걱정 많이 했어. 네, 엄마 덕분에 치료 잘 받으셨어요. 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 며칠 전에 요양원에 전화했거든.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민도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더구나. 명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3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더라. 지난달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없으셨다고.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은 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씀드릴게요. 뭘 말하려고? 할머니 병원비라며 800만 원을 받아갔는데 뭘 말하려고 하니? 명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지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왜 거짓말을 했어? 사업이 너무 안 됐어요. 빚이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민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명수는 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힘든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알아. 젊은 부부가 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수진아. 명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로 받은 돈은 결국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명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인 동시에 혼자 사는 노인이야. 나도 내 노후를 지켜야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돈 갚을게요. 천천히라도 꼭 갚을게요.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명순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렴. 너희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명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이제 내 생활비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수진과 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거라. 명수는 딸 부부가 나가는 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명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지역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지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명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눈을 보며 명수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순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수진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쇼핑몰 정리했어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태민이도 정규직 전환됐어요. 천천히 빚도 갚아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명수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명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명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거리였지요. 명수는 다시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골라야 했으니까요. 삶은 계속되고 명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명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